제가 브리징 비자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브리징 비자라는 게 여기 이제 브리징 비자라는 게 현재 커런 비자 있죠. 예를 들어 커런 비자가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서브클래스 500 또는 뭐 482 TSS 비자라든지 비자가 현재 있는 비자가 만료 기간이 2021년, 2022년 있으면은 브리징 비자 A라는 게 지금 현재 나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영주권이라든지 관련 비자 다른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 현재 비자가 끝나기 전까지는 표면으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으로 떠오르려면 이 비자 내용이 끝나야 돼. 근데 이게 보통 끝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 컨디션이 있죠. 기간도 예를 들어 학비 본인이 이제 컨디션 자체를 브리치하지 않는 이상은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뭐 1년, 2년, 3년. 482 역시도 마찬가지죠. TSS 비자 보통 2년 또는 4년, 오큐페이션 따라 다르죠. 근데 일단은 만약에 2년 받았다 했을 때 기간 자체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 1년만 지났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영주권은 지금 이제 곧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곧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난 이후에 브리징 비자 A를 받고 나서 과연 이 현재 비자가 혹시라도 캔슬이라든지 캔슬밖에 없죠. 왜냐면 비자 나왔으니까 캔슬 됐을 때 혹시라도 내가 신청한 비자에 어떤 영향이 갈까?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영향이 갈 수 있을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결론이 비자가 at the time of the lodgement 해가지고 접수 시점에서 requirement가 있고 비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requirement 있는데 일단 cancellation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게끔 돼 있어. 왜냐하면 컨디션 자체가 변한 거니까 이 현재 상황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영향이 얼마만큼 주느냐 관련해서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나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제가 좋은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릴게. 옛날에 457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비자가 캔슬돼서 왜냐하면 회사 고용 관련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보통 지금은 이제 원래는 90day인데 지금 60day로 바뀌었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컨디션 브리치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일반적으로 케이스 오피서가 캔슬을 언제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학생 비자 역시 마찬가지야. 학교를 안 간다 해가지고 학생 비자가 바로 캔슬되진 않아. 문제는 그 안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학교에서 이민성에 노티스를 해줘야 되고 482 또는 뭐 옛날 457 비자 역시 마찬가지로 cancellation clause 관련해가지고 이민성이 캔슬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리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 더 이상 이런 이유로 일을 못하겠다 또는 나 이런 이유로 학교를 못 가겠다 라고 리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케이스 오피서가 이민성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지는 걔들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뭐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또는 6개월 후에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년까지도 시간을 그냥 놔둘 수도 있어. 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확히 캔슬이 될지 모르는데 영향 관련해서 일단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게 캔슬이 된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신청한 비자가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관련해가지고. 왜냐면 캔슬레이션 관련해서 사유가 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본인이 컨디션을 브리치하지 않았다는 그 바탕이 됐을 때 크게 본인 어떤 잘못이 아니잖아.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컨디션 예를 들어 이제 그 캔슬레이션이 오는 이유 자체가 본인이 그 다음에 어떤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어떤 컴패션이 컴펠링이 어느 정도 어떻게 포함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거 역시도 사유 역시도 이제 그 결론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거. 특별히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우의 수는 그냥 일단 확률이라고 얘기가 좀 그렇고 확률보다 과거적으로 일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해가지고 457 비자 관련해가지고 과거 457, 482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영주권 나오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그 비자가 캔슬됐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인플로이먼트 자체가 퀴시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인플로이먼트 관련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컴플릭하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인플로이먼트 자체가 어느 한쪽이 뭐 경기가 예를 들어 안 맞을 수도 있고 프로포즈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지. 그 다음에 마켓 테스트 어떤 조건을 다 맞아가지고 했지만 뭐 경제상 비즈니스가 선택하기를 더 이상 우리는 이 어떤 디렉션에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을 쓰지 않기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인플로이 관련해가지고 컨디션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뭐 갈등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일단 아무튼 인플로이먼트 자체가 그게 서로가 일단 합이 안 맞아서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좋은 거는 고용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현재 경제라든지 어떤 디렉션 관련해서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employee nomination 예를 들어 지칭이 안 됐다면은 더 상관이 없어. 더군다나 신청하는 스폰서가 다른 스폰서일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이제 없죠. 스토리 라인도 좀 아주 확실하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캔슬이 될 수밖에 없고 캔슬이 됐었어. 왜냐하면은 비자가 너무 기니까 4, 5년 옛날 4년이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뭐 1년 하다가 또는 6개월 하다가 사람 더 이상 일을 안 하면은 비자 기간을 이렇게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캔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시간 한 6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캔슬했어. 근데 다행히 영주권은 무난하게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 왜냐하면 되게 정확한 거 원하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식적인 라인에서 일단 내가 컨디션을 브리치하지 않았다라면 큰 어떤 무게가 갈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자는 당연히 캔슬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컨디션 자체가 학교를 안 다니잖아 또는 일을 안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비자를 계속 이렇게 홀드업 하게끔 놔줄 수가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패밀리 타이라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케이스 오피서한테 프로포즈를 함으로 해서 시간 자체를 바잉 아웃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좀 경우에 따라 약간 홀드업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약간 다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일단 레귤레이션 나와 있다시피 영향은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올티머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그러면은 영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비자는 레이어로 생각하면 돼. 양파 이렇게 레이어 있다시 껍질을 까면 이렇게 안에 나오듯이 똑같아. 관련해가지고 비자를 덮어버리면 돼. 다른 걸로. 다른 비자를 덮어버리고 단기 비자가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 브리칭 비자가 서비스로 나올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영주권 이미 들어갔었으니까. 500에서 영주권 들어갔지. 아니면은 482에서 영주권 들어갔지. 그러면은 이거 밑에 깔려 있잖아. 이 위에 커런 비자를 다른 걸로 덮어버리면 되잖아.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 비지터 비자가 있겠죠. 600 사유 관련해서는 다행하겠지. 관련해가지고 위에 3개월로 덮어버리면 3개월 기간이 끝나자마자 브리칭 비자 A가 올라올 거고 메디케어 알다시피 전부 다 메디뱅크 아니 메디케어라고 했어요. 메디케어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똑같이 의료 혜택 전부 다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워크퍼밋 관련해가지고 풀타임을 일하는 거 전혀 시장 없고 풀타임 일하는 거 전혀 시장 없어요. 컨디션 관련해가지고 해결되지 전부 다. 오케이?